1957년에 영국의 런던 타임스 기자가 한국을 한번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자기 나라 신문에다 머릿기사로 이렇게 실어놨어요. 내가 대한민국을 가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이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었으면 피었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1960년에 민주혁명을 했어요. 이름하여 4.19 혁명. 세계가 깜짝 놀랐죠. 여기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야,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정치의식이 싹 텄다. 그 민주주의를 길러주기 위해서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무상원조라는 걸 줍니다. 대한민국에다가 2억 5천만 불을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봐라. 그래서 장면 정부가 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요. 그때가 61년이에요. 근데 하도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5.16 혁명입니다. 5.16 혁명이 나서 한국은행을 접수해가지고 은행 금고를 열어보니까 달러가 잔뜩 들어있다 이게 2억 5천만 원. 케네디가 무상으로 준 원조를 아직 써보지도 못하고 1차 5개년 계획 설계만 내놓고 정권은 무너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군사정부가 62년에 당군 이래 최초의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요. 당군이 나라 세운 만에 경제개발이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62년에 군사정부가 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운다 그런 얘기죠. 첫 해는 미국에서 준 원조 2억 5천만 불 가지고 경제개발에 착수를 했지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에서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투스타 별 2개 때 혁명을 했는데 미국 가는데 좀 창피하다고 본인이 별을 하나 더 달았어요.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중장 계급을 달고 군복 입고 미국을 간 거예요. 선글라스 쓰고. 근데 케네디가 안 와요. 백악관을 들락날락 해봐도. 그래서 왜 대통령이 내가 한국에 대통령 자격으로 왔는데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연락이 오기를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돈을 줬지 군사 깡패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돈 못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통분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그리고 그 길로 필리핀을 갔어요. 여러분 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의 우상국가입니다. 뭐 필리핀, 버마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니까 거기로 돈 빌리러 간 거예요. 필리핀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이 있을 텐데. 근데 가자마자 돈 못 빌려준다고 그래요. 몇 못 빌려주냐 그랬더니 갚을 것 같지를 않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장충동에 있는 장충체육관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거 다 필리핀 건설회사가 진 건물입니다. 61년에. 그리고 훨씬 우상같이 아주 존경하던 나라죠. 그 나라가. 그래서 돈을 빌리러 갔더니 갚을 것 같지 않다 이게 대한민국은. 또 군인들은 안 갚는 법이 들어있어요. 드문드문.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올 때 비행기 안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몇 번 의자를 두들기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돈 빌리러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돌아왔어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필리핀 정부가 연락 옵니다. 돈 좀 빌려달라. 세월은 오래 갔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시대에 산업화를 완성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단군 이래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풍요한 시대를. 그동안에 적은 난리들은 몇 번 있었어요. 북으로부터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청와대 기습이라든지 삼척울진 무장공비 사건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걸 잘 극복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발전과 동시에 민주화,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란 말은 뭘 가지고 민주화라고 하냐,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민주화가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투표를 통해서 권력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투표. 과거에는 투표하고 개표가 달라요. 더 특히 섬 같은 데서는 개표함을 싣고 와서, 투표함을 싣고 와서 개표함은 다른 데서 갖고 와서 해요. 동네 이장이 쫙 밀가루 한 포씩 준다고 데리고 와서 그대로 찍으라고 찍을 때도 있었고, 군대에서는 총 메고 소대장이 거기 찍어 그러면 할 수 없이 찍어야 돼요. 그런 어두운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투표에 관한 한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믿어지지 않았습니까? 전자개표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주의는 뭐냐? 정권을 비판하고도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정부를 비판했는데, 권력 가진 사람 비판했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단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위문화입니다.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가 있고 촛불 집회가 있어도 충돌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제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집단이 권력을 인민이 바꿔요? 그런데 광화문 시위를 북한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에서 저항하는 세력들은 백두혈통의 거부입니다. 우리도 남조선처럼 선거 좀 한번 해보자는 거야. 북한 사람도 똑똑합니다. 지금 말을 못하고 그 정치 상황에 억압되어 있어서 그러지 시위를 볼 수 있냐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국 놈들이 지금 우리 시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여행을 중단해버린 거야. 싹 끊어버린 거야. 광화문 가서 보고 올까 무서워가지고. 이 덩치만 큰 놈들이 말이야. 정치학적으로 국민경제가 7,000불 선에 올라오면 반드시 정치 자유를 요구하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광주 사태가 6,419불 때 일어난 사건이야. 중국이 딱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라고 민주주의 하고 싶은 사람 없겠어요? 이미 89년에 천안문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민주화를 들고 나왔다가 등소평이라는 탱크로 밀어버리라고 해가지고 2,200명을 죽여버린 거야. 지금도 역사에 숨겨져 있어 그것이. 거기에 유샤오브라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선동했다고 해서 계속 구속시켜놨다가 노벨 학회가 노벨상까지를 수여한다고 그랬는데 안 내보내고 얼마 전에 간암으로 죽었잖아요. 지금도 중국의 젊은이들은 1년에 250만 명씩 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오는 거예요. 다 민주주의가 뭔 줄 알아. 직접 선거가 뭐며, 정당 정치 선거가 뭐며, 언론 자유가 뭐고, 그 다음에 종교 자유가 뭐고 다 요구하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요구 안 하겠어요? 사람이 무슨 돼지입니까? 배만 불러다고 사는 거예요? 창작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비판의 자유, 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천부적 권리야. 하늘이 부여한 천부적 권리. 그런데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늘을 정식 인정하냐고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무슨 인권이 존재할 근거가 있냐 이게.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부적 권리야. 그래서 동학혁명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들고 나온 것이 인간과 하늘이 동등하다. 그래서 동학이 인내천 사상을 주장한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이란 말을 할 때 평등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서학에 비해서 동학이란 말을 해야 민족주의 개념이 성장하는 거예요.
동학은 민족주의면서 민주주의 실천을 요구했던 거야. 그래서 동학이 가장 그때 현실적으로 들고 나왔던 구호 중에,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평등사상, 인내천사상, 두 번째가 경자유전의 원칙, 농토는 농민에게 되돌려달라는 거야. 과거에는 지주들이 소작인 부려가지고 사람 취급을 했겠냐고요. 목숨 연장하기도 어려웠지. 이걸 해방하려고 동학이 나왔던 거야. 그때 동학이 관군에 의해서 또는 청일에 의해서 제지되지 않고 성공했더라면 이 나라는 지금 세계 G7 또는 G2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성장했을 지금 위대한 나라였던 거예요, 원래가.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해서 이제 하나의 고통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단 극복입니다. 이제 분단은 70년이 넘었어요. 이 분단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가 우리 국민의 관다이게요. 그러니까 이대로 인구 절벽이 오면 2080년경에 대한민국 인구는 1500만 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노동을 하고 누가 생산, 제조업을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해서 북쪽의 젊은 노동력을 우리가 수입해야 돼, 필요하다면. 그런 시대를 만들지 않으면 나라가 갈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북에는 자원이 엄청나요. 세계 5대 자원 보유국입니다, 북한이. 자, 우리나라에 없는 자원, 마그네사이트 세계 1위, 아연 세계 2위, 황금 세계 5위, 무연탄, 유연탄 세계 3위, 그 다음에 철광, 무제한, 그 다음에 IT 산업의 가장 핵심 진료가 되는 히토류, 중국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있는 거야. 이런 무제한의 자원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만나야지. 지금 아무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으니까 값싸게 러시아나 중국에 팔려나가 버린다. 이걸 빨리 우리가 끌어들여서 남북의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통일지향적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박수나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제 결정해야 돼, 결정.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야 돼. 너희들이 통일 희망이고 비전이고 미래지. 세계가 지금 지구촌 시대인데 우리가 고립돼가 섬나라예요, 섬나라. 북한 못 뚫고 올라가면 우린 섬이에요. 어디로 갈 거예요? 백길밖에 없지. 항공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통일이 될까? 이제 마무리 지어야 돼요. 통일은 인간 의지로서만은 안 됩니다.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첫째, 천시, 하늘의 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둘째, 지리적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 번째가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천시, 지리, 인화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통일을 만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독일 통일은 한국 통일보다 훨씬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복잡해, 유럽이라는 데가. 근데 독일 통일이 이상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1985년에 저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생겨나요. 우루과이 라운드. 이거 잘 들어요. 옛날 우루과이 라운드가 쏟아지면 우리나라에 우르르 쏟아진다 해서 난리 난 일 있잖아요. 쌀 시장이 열리니까. 그럼 이 우루과이 라운드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세계 시장에다 쌀을 팔아먹기 위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만든 거예요. 쌀을 제한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 재산권. 소위 미국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죠. 대학의 교재라든지 음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적판 만들어 팔아먹으니까 그걸 제한해서 지적 재산권을 받기 위한 회담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부딪히니까 유럽이 바짝 긴장했어요. 왜? 유럽은 전부가 조그마한 규모의 도시국가들이야. 근데 1대1로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리하니까 유럽이 경제공동체라는 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EC라고. 이 경제공동체를
빨리 정치 공동체화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1대1로 교섭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미국하고 자기들이 이익 때문에 그 EU라는 정치 통합을 만들어버립니다. EU라는 울타리를 크게 쳐놓고 보니까 그 유럽 안에 동서독이 갈라져 있어요. 이 갈라져 있는 것 자체가 EU를 불리하게 만들고 동구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온다 그런 얘기죠. 체코, 폴란드, 유고 이런 나라들을. 그래서 결국은 독일 통일을 환경적으로 이루어야 할 시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독일의 콜 총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 11월 9일 날 폴란드에 가서 바엔사하고 회담하고 있어요. 저녁 식사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의 분단 장벽이 무너지는데. 그때 깜짝 놀래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통일 시작됐냐? 그러니까 콜 총리가 통일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우선 미국, 소련이, 그때는 소련이죠. 러시아 91년이니까 소련이 통일을 해야 되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20년쯤 걸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확하니 1년이 안 돼가지고 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콜 총리가 다시 기자들한테 둘러싸였어요. 당신 말로 20년 걸린다더니 어떻게 해서 1년이 다 안 돼가지고 통일되냐. 그러니까 콜 총리가 성질을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통일은 산사태처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콜 총리는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한 달쯤 됐을 거예요. 그 회고록이 나왔어요.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독일은 통일의 길을 열었고 그 길로 시민들이 모두 들어와서 완전한 통일의 길을 완성했다. 길이 열렸다는 게 독일에게 그날 시민들이 전부 달려와서 그 길을 통해서 통일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콜 총리 회고록입니다. 자, 우리 통일은 어떻게 올까? 지금 북한의 김정희가 날뛰고 있죠. 저 미친 개처럼. 완전히 미친 개입니다. 저건. 이성을 다 잃어버려서. 왜? 인민의 80%에게 배급을 끊어버리고 그 돈으로 핵을 만들고 있는 거야. 미사일을 만들고. 장마당에 각기 먹어보려고.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북한 경제를 총칭해서 장마당 경제 그러는 거야. 장마당 경제란 말은 바꿔놓고 얘기하면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자본주의가 이미 뿌리를 내렸다. 그렇게 보는 거야. 반드시 인민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지금 다행히 김정일이라는 놈이 인민을 괴롭히는 관료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어요. 각기 먹고 살라고 해놓고는. 그리고는 핵을 만들어서 없는 나라에서 지금 깃발을 올리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전 미친 개죠. 근데 미친 개는 목랑무대밖에 약이 없는데 다행히 미국에 트럼프 목랑무대가 하나 나왔다 그런 얘기야. 미친 개 잡는 목랑무는 트럼프야. 트럼프도 반미친 사람이야. 제정신 아닙니다. 미국 국민의 지금 20%밖에 지지를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7, 80% 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의 하늘이 세운 이유는 북공산당 잡으려고 세운 거죠. 아주. 과거에 레이건 통해서 소련을 해체시켰듯이. 우리 문 총재님이 레이건을 당선시켜서 소련을 해체시키려고 그 길을 다 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련 해체가 이루어졌고 소련의 민주화를 이끌어내셨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만 답을 얻어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 권력의 붕괴가 눈앞에 왔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세 사람의 증언을 얘기할게요. 소련의 국책연구소 이메모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소련에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소요. 거기 1700페이지 책 속에 457페이지에서 611페이지까지 한반도 문제가 나와요. 이메모 연구소 2015년 판에 거기 뭐라고 기록했느냐. 북한 권력은 2018년부터 붕괴가 시작돼가지고 2020년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의 길로 완성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요. 소련 국책연구소 이메모.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조지 프리드먼 연구소가 있어요. 최근에도 얘기를 했던데 그 연구소는 세계 200개 정보기관이 그 연구소에 자료를 갖다 써요. 그만큼 유명한 연구소야. 그 연구소 발표에 한반도 문제가 나와요. 작년판에 북한 권력은 2020년 전후에서 멸망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 우리나라 연구소는 없냐? 우리나라 연구소도 있어요. 점쟁이들끼리 모임 있어요. 역술인 모임. 역술인 총연합. 전국에 우리나라 점쟁이가 그 해에 등록된 사람만 11만 7천 명입니다. 그 대표가 권성동 씨야. 그 양반이 금년 JTBC에 첫 해 나와 1월 달에 나와가지고 김정은이 사주 관상을 보더라고. 대형 사진을 걸어놓고. 앵커가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진을 보더니 권 씨가 고개를 흔들어요. 그 앵커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흔드냐? 그랬더니 얘기가 안 보인다는 거, 얼굴이 안 보여. 그 큰 사진이. 그래서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안 보이면 2, 3년 내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혼이 가버렸다는 거죠. 저 못된 놈이 가야만 북한의 정상적 국가가 생기는 거야. 집단 지도체제가 들어와서. 그래서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2, 3년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주 김정은이의 사주를 다 뽑아가지고 갖고 있더라니까요. 연월일치를. 그러니까 앵커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이걸 알았냐 그랬더니 한 2개월 전에 북한에서 사주 보러 왔다 갔다는 거야. 자기한테로. 아 그럼 그때 신고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어. 가본 뒤에 알았다는 거야. 이게 보니까 김정일 거더라고요. 북한 놈도 남쪽으로 사주 보러 오나 봐. 지금 북한 권력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해놓고 인민들이 막 소리 지르죠. 그 길로 돌아가서 이불 속에서 남쪽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야. 이놈들이 다 마음먹고 걷어가다 밖에서는 열변을 타고 하는데 안에 가면 드라마를 틀어쓰고 남쪽 드라마 정도전을 보고 있는 정도전. 왜 북한 사람들은 정도전에 미쳐 있는가? 그들도 민본 시대를 기다린다 이거야. 백두혈통을 거부하는 거야.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술 한잔 먹으면 무조건 남쪽 노래를 부릅니다. 아랫동네 노래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뭘 시작하냐? 찔레꽃 붓게 피는 남쪽 나를 내 고향을 불러요. 그러다가 몇 자리 부르다가 술이 얼근이 취하면 무조건을 불러.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아랫동네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이게 북한이야. 겉으로 보는 북한이 있고 속으로 보는 북한이 다르다 이게. 이미 권력 붕괴 직전에 와 있다 그러니. 배급을 안 주는 권력이 못된 필요냐 그런 얘기예요. 먹을 걸 안 주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들의 도덕적 책임, 정신적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가 5가지를 잘 열심히 해야 돼요. 첫째는 이제부터 통일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려 달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두 번째는 북한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근데 북한을 나눠서 보라는, 나눠서 권력과 인민을 분리해 달라는 거예요. 인민은 포용 대상이고 권력은 타도 대상입니다. 세 번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통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낸다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 한학자 총재가 세계의원통일연합을 만드는 것은 전체 정치인을 묶어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출발지라는 것을 알리는 인식적 차원에서 엄청난 일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연합이 주체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누가 이 난국에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가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누구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념이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 총재님은 3.8선 넘어올 때 벌써 통일을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그랬고 공산주의 제국을 다 멸망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북한 하나를 해결하라고 김일성 아까 영상에 봤잖아. 끌어안고 남북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김일성이가 죽을 것까지 이미 알았어. 그래서 남미까지 와서 별장까지 지어놨던 거야. 여기 와 살아라. 그랬더니 이놈이 대답만 해놓고 안 와가지고 죽어버렸더만. 어차피 이제 끌어안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 한반도에서 통일된 나라가 만들어져야 긴장과 전쟁의 모든 폭력적 행위들이 좌절된다. 우리가 늘 평화라는 말을 말로 하죠. 평화가 뭘까요?
평화는 분쟁이 없는 아주 평화스러운 상태죠. 대립과 갈등이 사라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참사랑이란 뭐냐? 원수까지를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참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가장 큰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이 세계로 향해 갈 수 있는 희망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오늘 강연 모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